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한데 전세계 기준 하루 평균 50억 장의 사진이 촬영된다고 해요. 사진을 찍는다는 건 이제 일상이나 다름이 없죠.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해상도가 좋아졌고 유튜브 같은 영상물은 핸드폰 촬영으로도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런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된 건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준 건 바로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는 카메라 본체에 사진 영상을 맺히는 필름을 끼워 촬영을 하고 인화 과정을 거쳐 사진으로 인쇄했어요. 2011년 동일본토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집이나 가구 같은 물질적인 피해보다 추억이 든 사진을 잃은 게 가장 슬펐다고 해요. 지금은 원본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해두고 재출력하면 되지만 당시 대부분은 필름 사진이다 보니 복구가 힘들었죠.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두꺼운 앨범이 하나씩 있었는데 앨범에 사진을 끼우는 일이 가족 행사였죠. 필름을 형광등에 비춰가며 인쇄할 사진을 체크하고 사진관에 맡기면 2, 3일 후에 찾으러 갔는데 그 입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마크가 지금 보이는 이 로고들이에요. 필름을 제조하던 코닥과 후지필름입니다. 코닥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창업주는 미국의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스트만은 어릴 적부터 다양한 일을 하면서 힘겹게 공부를 했고 은행에서 서기 업무 일을 하고 있었죠. 그에게 취미가 있었다면 사진이었어요. 당시 사진은 콜로디온 스판법으로 촬영을 했는데 콜로디온이라는 점액 물질을 유리판에 바르고 이 유리판이 축축해진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촬영 직후 암실에서 바로 현상을 해야 했어요. 전자레인지 반응 사진기와 사진 현상을 위한 암실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야외 촬영은 엄두도 못 냈어요. 1870년대 들면서 유리판에 젤라틴을 발라 건조시킨 뒤 촬영하는 유리 건판법이 생겨났어요. 쉽게 설명하면 계란 흔자 같은 용액을 유리판에 발라둔 뒤 말려진 판을 카메라에 꽂아서 촬영하는 건데 이 방법은 촬영 직후 바로 현상할 필요가 없어 혁신적이었죠. 이스트만은 건판을 미리 제조해두고 사진작가에게 판매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881년 이스트만 건판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금방 어려움에 봉착해요. 젤라틴 용액을 만들기는 쉬웠는데 유리판에 일정하게 바르기가 어려웠고 시간도 상당히 걸려 효율이 떨어졌죠. 그리고 유리판이 무거워서 운반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트만은 유리판을 대체할 새로운 재료를 찾는 연구를 시작해요. 그는 화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낮에는 은행 업무와 밤에는 관련 잡지와 책을 읽으면서 부엌을 연구실로 사용하며 실험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감겨있는 종이에 코팅한 다음 빛에 민감한 유제를 입혀 1884년 롤필름을 개발합니다. 롤필름은 유리 건판에 비해 훨씬 가볍고 보관도 용이했지만 고객인 사진작가들은 여전히 유리 건판을 선호했어요. 이스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필름을 쓸 수 있도록 1887년 세계 최초 휴대용 필름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888년 회사 이름을 코닥으로 변경해요. 코닥 카메라를 사게 되면 고객은 한 번에 100장을 촬영할 수 있었고 촬영을 끝낸 뒤 코닥으로 보냈어요. 그럼 코닥에서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인쇄하고 그 카메라에 새 필름을 장착한 뒤에 고객에게 다시 보내줬죠. 이렇게 출시한 카메라는 당시 가격이 $25 그리고 $10의 가공과 인쇄를 했는데 현재 가치로 하면 $1000 정도 들었대요. 결국 가격이 비싸서 재력이 있는 소수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트만은 사람들이 더 싸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후 코닥은 셀룰로이드 재질의 롤필름을 개발했는데 종이필름에 비해 부피가 줄었고 카메라도 작아질 수 있었어요.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 포켓 카메라라고 불렸죠. 필름과 카메라의 수요 증가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1900년이 되자 이스트만이 원했던 저렴한 사진기가 출시돼요. 바로 $1 카메라라고 불리는 브라우니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가격뿐 아니라 인쇄 비용도 15센트로 줄어 사람들은 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이스트만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스트만은 성공한 사업가로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자신을 위해 쓰기보단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에 투자했고 MIT 공대를 비롯한 교육 및 의료단체에 기부하며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죠. 일본의 후지필름은 1934년 필름 생산의 국산화라는 명목으로 후지산 근교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최초의 사진 필름 제작 회사로 코닥과 동일하게 필름 생산과 인쇄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후지필름이 두각을 나타낸 건 흑백 필름에서 컬러 필름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필름은 분당 300피트로 이동하며 정밀한 두께로 감광제나 염료 등 화학물질이 24개 층으로 코팅되어야 하는데 컬러 필름은 그 두께가 1미크론으로 얇게 지속돼야 하는 고정밀 기술이었죠. 흑백 필름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30곳이 있었는데 컬러 필름으로 전환되면서 이들 대다수는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인 벽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4개 업체인 미국의 코닥, 일본의 후지필름과 코니카, 독일의 아그파만이 남게 되었죠. 이 중 코닥과 후지필름은 컬러 필름 시대를 이끌죠. 하지만 단연 1위는 코닥이었어요.
1960년대 코닥의 매출이 4조 원이었고 후지필름은 2,700억 원으로 15배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이런 후지필름은 필름 시장에서 만년 2인자였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업을 찾게 되었죠. 필름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 정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을 응용해 오디오나 비디오 테이프 등 테이프 제조에 성공을 했고 LCD TV 패널에 필요한 광판 보호 필름도 생산을 합니다. 후지필름은 창업 직후 1936년부터 X선 필름으로 의료 분야에 진출했었는데 1983년에는 디지털 X선 영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신약 개발과 바이오 시밀러 개발 등 제약 사업으로도 확장했어요. 그리고 필름은 젤라틴 용액을 도포해서 사진을 만들잖아요. 이런 젤라틴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산화방지 기술이라고 해요. 이 기술을 인간의 피부에 적용시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성 화장품인 아스타리프트를 출시하며 화장품 분야에 진출합니다. 2인자였던 후지필름은 필름 기술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가지를 뻗어가며 확장했어요. 카메라 보급은 점점 빨라졌고 사람들은 사진을 많이 찍기 시작하면서 1981년 코닥의 매출은 13조 원, 후지필름의 매출은 1조 원을 기록하며 필름 산업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진 기술도 함께 발전하는데요. 광전 소재로 빛을 캐치해 영상을 만드는 디지털 카메라 개발이 시작되고 소니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켜요. 디지털 카메라의 가능성을 주목했던 니콘과 캐논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고 카메라 부품을 제조하던 파나소닉도 디지털 시장에 진출을 하며 수많은 경쟁자가 나타났죠. 이 시기 코닥과 후지필름은 디지털로의 변화를 감지했고 내부적인 검토를 시작해요. 하지만 결론은 예상 외였어요.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는 진정한 카메라가 아니며 사람들은 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 않는다는 경영진의 판단하에 필름 시장을 지키는 전략으로 맞섰고 후지필름도 필름은 사람들에게 30년 정도 더 사용될 것이라고 했죠. 역사상 최대 호황기 시기에 디지털 카메라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초기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사진보다 화질이 떨어졌고 기기도 비쌌죠. 하지만 2000년 들어 해상도가 좋아지고 기기도 저렴해지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의 생산량을 추월한 거예요. 코닥과 후지필름은 뒤늦게 디지털 시장에 진출했지만 이미 새로운 경쟁자들은 시장을 장악했죠. 2000년 코닥은 전체 사업 매출 중 필름 매출이 72%로 순이익이 10조가 넘었지만 2011년에는 400억으로 떨어졌고 디지털 카메라는 4,500억의 적자를 기록하며 2012년 1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해요. 이후 코닥이 가지고 있던 1100개의 특허권을 매각하면서 새롭게 재기를 노렸지만 회생하지 못하죠. 후지필름도 2000년 기업 매출이 14조 원이었는데 이중 필름의 비중이 60%였고 2007년에는 3%로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기업 매출은 2배가 증가했어요. 어떻게 이 둘은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코닥이 서서히 몰락하던 10년간 후지필름은 혁신을 단행했어요. 매년 2조 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로 필름 제조 기술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했죠. 전문가들은 코닥이 혁신의 딜마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코닥은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특허를 보유했지만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했던 기업은 소니였지만 그보다 6년 전인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건 코닥이었어요. 필름 카메라로 세계를 주름잡던 코닥과 후지필름, 시대를 바라보는 판단과 선택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